제한 시간은 5분인데 5분 타이머 재주시고요. 네, 시간은 5분입니다.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림하고 여러분. 연세대학교 제61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우리의 곁 변화 연결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 부후보 장서연입니다. 우선 저희 넥서스가 가지고 있는 총 3가지 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Next to Us의 줄임말로서 우리의 곁에서 살인 공동체의 단기적인 일상의 변화로부터 시작해 장기적인 의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합, 연쇄, 집합체, 연결고리라는 뜻으로 나이, 학번, 출신, 경제적 상황 등 저마다의 차이에서 비롯된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변화의 연결을 꿈꾸는 학생회가 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서로 연결하기 위하여 그물처럼 치밀하게 짠 체계를 의미합니다. 당선 시 사회과학대학 내 과학부 단위 및 총학생회 단위를 연계하여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학생회가 되겠다라는 저희의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네. 1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오플러는 나를 찾는 여정, 우리의 끝없는 도전이라는 으뜸구호를 통해 모든 사림인의 주체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정후보는 집행위원장으로서 활동하면서 각 사업마다의 재정, 인력 부족과 함께 특히나 소통을 위해 진행했던 블로그 운영, 챌린지 이벤트 등은 수요 부족이 발생해 아쉬웠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과거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정책 수립이 아닌 보다 자세하고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넥서스는 선거를 준비하면서 지난 약 20년 동안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정책 자료집을 기록 및 정리하였고 약 20년 전 성평등 자치개혁으로 출발한 공통자치개혁의 시초 2008년 제45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서 시작한 연희마루의 출발 2011년과 2012년 학생총회를 통해 건립한 제48대, 제49대의 자치도서관 등 현재까지도 사림학우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들을 모아 2024년 앞으로 1년 동안의 체계화된 타임라인을 설정하겠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신촌과 송도를 연결하고 사회과학대학 내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언론홍보 영상학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 등 수많은 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더욱 능숙하고 변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역량 강화를 이뤄내겠습니다. 이에 저희 넥서스는 사림학우 분들께 5대 대공약부터 시작해 교육, 생활시설, 진로, 문화교류, 인권 권리, 소통 거버넌스 등 총 49개의 공약을 약속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5대 대공약을 짧게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은 넥서스 정책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공약 첫 번째, 사림인의 미래를 위해 건물 신축을 요구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차원으로 사회과학대학 건물 신축 요구안을 작성하고 신임 총장과 중앙운영위원회와의 만남 시간에 해당 안건에 대해 질의 및 요구하겠습니다. 대공약 두 번째, 사회과학대학 교학협의체 연희마루를 개선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시간표 겹침 문제, 강의계획서 최소 3주 전 공지, 학점 오류 등 교육권 침해 사례를 수합하고 최종 성적 산출 기준을 체계화하는 등 사회과학대학 학장, 부학장, 각 학과장 및 행정팀에 요구하겠습니다. 대공약 세 번째, 연희관 내 학생 자치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사회과학대학 행정팀과 연희관 내 6개의 과학부 사무실을 한 공간으로 통합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겨나는 공실을 과학부방 증축, 동아리방 및 세미나실 조성 등 학생 자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대공약 네 번째, 연희관 내 멀티 자판기 설치 및 편의점 입점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생활협동조합 총무팀과의 사전협의 과정에서 2024년 1학기까지 연희관 내 빵 자판기와 같은 멀티 자판기가 설치될 것을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연희관 내 생활협동조합 편의점 입점을 위해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대공약 다섯 번째,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홈페이지를 제작하겠습니다. 넥서스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를 노션을 이용하여 한 곳으로 모으겠습니다. 또한 각과 학부 학생회 홈페이지도 제작하여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제 일반 공약은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넥서스는 그간 다양한 직책 및 경험을 통해 얻은 인사이트를 통해 실질적인 일상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학생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줌 정비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선거운동본부 다음 주 기조연설 시작해 주세요. 제한 시간은 동일하게 5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과학대학우 여러분. 제61대 사회과학대학 세계선거운동본부 나다음으로 우리의 다음을 이루다. 다음의 정후보 정치외교학과 2학번 남진희입니다. 우선 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에게 다음을 소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사회과학대학 선거관리위원회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 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학우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희 다음은 온전히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사회과학대학이라는 목표 아래에서 팬데믹 이후 1년간 일상을 회복하긴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처음 경험하고 또 처음 도전하는 순간이 많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시작의 순간에서 사림이 온전히 나답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선택과 집중하여 1년 동안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학우 여러분께 더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다운 게 무엇인지 혹은 나다운 게 무엇인지 여전히 배우고 또 찾고 있는 중인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직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어떤 정답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생각에 섣불리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한 것은 정답은 없으며 우리는 각각의 물음에 스스로의 답을 찾기 위해 대학, 이곳 사회과학대학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나답게 학교 생활을 하기에는 여전히 온전히 나다울 수 없는 환경, 어려움, 문제, 두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다음은 1년의 임기 동안 사림인이 온전히 나다울 수 있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분명히 집중하겠습니다. 시작을 나답게, 교육을 나답게, 만남 소통을 우리답게, 연희관을 사림답게, 학생 인권의 다음을 말하기까지 사림인이 나답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목소리 내겠습니다. 이러한 다음의 기조를 가장 잘 담은 것이 시작을 나답게 카테고리입니다. 사림의 모든 시작이 나다울 수 있도록 사림인이 현재 주목하고 또 가장 나답게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도전의 순간, 첫 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시험 준비가 처음인 사림인을 위해 리츠 및 필세 단체 접수 제휴 체계를 구축하고 3개의 화백실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고시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교환학생 준비가 처음인 사림인을 위해 토플 제휴 사업 및 어학 스터디 지원을, 신촌이 처음인 사림인을 위해 마일리지, 복수 전공, 법제과정 설명회 개최 및 공동구매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대학생활 동안 한 번쯤 겪게 되는 복학의 경우도 복학생 맞춤 정보 제공을 통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복수 전공이 처음인 사림인을 위해 복수 전공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결국 사림의 나다움이 모여 사림의 우리다움까지 나아가는 사회과학 대학을 꿈꿉니다. 다음은 다시금 사림이 우리다움을 찾기 위해 사림이 각자의 나다움에 집중할 것입니다. 무작정 함께 가치를 외치기보다 한 명 한 명이 가장 나답게 서 있을 수 있도록 학생회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각자의 나다움이 온전히 실현될 기회와 경험이 가득한 곳에서 우리다움을 외칠 것입니다. 나다움으로 우리 다음을 이루기 위해 재학생, 졸업생, 사림인 간의 교류의 폭을 넓히는 사림인의 밤을 개최하고 각종 회의에 학우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회의 1분 정리 및 공모전과 같은 활동에 사림인이 적극적으로 함께 모일 수 있는 공모전 중개 매칭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사림인 버디 프로그램을 통해 학우들 간의 관계를 능동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청송대를 적극 활용하여 단과대 축제를 만들어 나가고 외국인 및 가을학기 입학생까지 챙길 수 있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연희관 이용이 사림다울 수 있도록 공강시간 빈 강의실 개방과 휴식 공간의 분리 등을 통해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끝으로 아카라카, 연고전, 티켓팅과 같은 공식 행사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과 단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고 학우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학번 대표단 및 학생회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교육 및 성교육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학생회의 임기는 약 365일입니다. 인력도 재정도 그 한계가 명확히 존재하기에 정책, 즉 공약, 즉 학우분들께 드리는 약속은 다다익선보다 선택과 집중의 가치가 더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61대 사회과학대 학생의 선거운동본부 다음은 사림인의 나다움에 집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 학우 여러분께 목소리를 들려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에 다운 것이 무엇인지 살림의 나다움을 위해 뛰어다니며 그 답을 찾아 더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다운 정책과 비전으로 더 큰 우리 다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세션에서는 두 선본이 서로에게 질의응답을 진행합니다. 주도권을 가진 선본에게는 상대 선본에 자유롭게 질문할 권한이 주어집니다. 주도 선본은 답변 방식을 통제하거나 답변 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희망할 경우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상대 선본의 손을 확인하신 선본은 이어서 다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도권은 각 선본별로 5분씩 주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짧은 관계로 꼭 손 든 거 확인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주도 선본은 넥서스가 되겠습니다. 5분 동안 다음 선본에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위기가 과열되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으니 상호 존중의 태도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넥서스 정보부 강성현입니다. 먼저 다음 측에 집보로 오셨어요?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넥서스의 선본장은 현재 연세대학교 주거상담 플랫폼 집보샘의 대외 협력 담당으로 중학생회 등 단위에서도 집보샘의 공약을 위해 넥서스의 선본장과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넥서스는 지난 오플런에서 진행했던 주거계약 세미나 등이 수요 부족이 발생하여 단과대학 단위가 아니라 총학생회 단위에서 더 범용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정책에서 제외하였는데 집보샘과 사전 협의된 바 있는지, 또한 시기를 고친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의 수요가 학기 중에도 찾기 어려웠는데 방학 때에는 본가에 있는 학생들이 과연 주거계약 세미나를 참여할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정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음에 학생인권의 다음을 말하다 부분에 집보러 오셨어요 정책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집보러 오셨어요의 정책을 보면 관련 단체 주거상담 플랫폼 집보샘을 포함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에 저희가 집중하고자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 넥서스에서도 짚어주셨듯 첫 번째는 단과대 학생들 차원의 그 자체로 뭔가 수요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두 번째로는 이 집 계약 세미나 자체가 그 단과대 차원에서의 그 세미나에 참여하는 수요를 적극적으로 높이기가 어렵다는 측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저번 신촌 정책 토론회와 연계해서도 마찬가지로 신촌에서 각각 동문, 서문, 남문에 거주하고 있는 사과대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관련하여 자치와 관련된 공동 구매 등에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 이제 자취생들과 관련해서 주거계약 세미나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부후보 장서연입니다. 연계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연계 전공의 경우 올해 공공리더십 연계 전공이 이미 개설된 바가 있습니다. 법학 전공이 아닌 또 어떤 연계 전공을 더 만들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항을 여쭤보고 싶으며, 또한 공통전공 관련해서는 2023년 연임하루 논의 결과 법학 과목 포화로 내년쯤 불평등 그리고 고전 등의 과목이 개설될 것으로 행정팀에게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다음 축은 어떤 공통 전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여쭈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정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을 나답게 부문 연계 공통 계절 전공 추가 개설 및 인원 확대에 관련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넥서스 측에서도 짚어주셨듯 현재 연계 전공 그리고 공통 전공과 관련해서는 법 수요가 충만한 관계로 관련해서 다양한 사회과학과 행정팀과의 협의를 통해 법 관련 전공들은 현재 수요에 맞게 적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련해서 사회과학대학 6개 학과가 연합해서 진행할 수 있는 전공들의 경우에 그 연계 전공과 공통 전공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연임하러 또 사회과학대 행정팀에서 시사해 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학 수요와 관련해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업이 과연 관련돼서 연계 공통 전공의 그런 성격을 잘 살리고 있는 법학 수업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학생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6개의 사회과학대학 학과들의 학문적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공들이 확대되고 또 인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넥서스 정보 강성현입니다. 청송대 필 무렵이라는 공약이 이제 다음 측에 있습니다. 저는 사회과학대학 살인제 폴린 취업 기획단장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재정
구독 문제 등으로 인해 원래 참가자 및 수요자 수 자체가 되게 살인죄가 적은 편입니다. 그럴 경우 청송대에서 축제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히려 YBS 차원의 숲속의 향연급의 스케일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발길이 없을 듯한데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이번 살인죄는 행정팀의 지원 한계가 있어 일부 품목은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고민을 해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정 후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제라는 거대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하는 건 사실상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넥서스 측에서도 다양한 정책에서 말씀해 주셨듯 행정팀 그리고 사회과학대학 공문에 전체적으로 재정적인 그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다음 또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청송대 필무렵 정책을 구상할 때 YBS의 숲속의 향연에 착용한 것이 맞으나 사실 청송대는 연희관과 굉장히 밀접한 그 이용도와 또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숲속의 향연 정도의 어떤 스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연희관 옆에 존재하는 휴식 공간 그 자체인 청송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현재 재정적 문제가 있는 기존의 축제를 더 개편해서 잘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다음 선본이 주도 선본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 동안, 네, 죄송합니다. 5분 동안 넥서스 3번에 원하는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분위기가 가열되면 사회자가 개입할 수 있으니 상호 존중의 태도로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네. 넥서스 측의 대공약 네 번째, 우리 모두를 위한 멀티 자판기 그리고 편의점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넥서스 측에서는 강의시 유세 그리고 합동 유세 정책 토론회 전반적으로 거쳐서 사전 협의를 진행하여 2024학년도 1학기까지 최종 설치될 것임을 확정했다라는 워딩을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14시 15분 생협과의 유선 면담을 통해서 넥서스 측에서 주장하는 멀티 자판기 설치는 이미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고 또한 빵 자판기의 경우에도 기숙사 업체와 미팅하고 될 수 있다면 검토하겠다 등의 답변만 전달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강의시 유세, 합동 유세 그리고 정책 토론회에서 꾸준히 최종 확정되었다라는 이 워딩이 사실상 사실관계랑은 무관하다는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될 수 있을 듯한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넥서스 정보 강성현입니다. 저희 넥서스의 우리 모두를 위한 멀티 자판기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또한 오늘 14시 33분 생활협동조합 측과 유선 면담을 통해서 사전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이제 2024년 1학기까지 빵 자판기가 설치될 것은 확정이 되었으나 지금 현재 서대문구청 차원에서 이제 위생 관리와 관련한 허가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원래 지금 무학 3학사에 있는 빵 자판기를 이번에 연희관에 있는 공간으로 옮기려고 했으나 그때 당시에는 허가가 되었으나 이번에는 허가가 되지 않는다라는 공무원 측에서의 약간 말 바꾸기 행정이라고 하죠.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돼서 이러한 측면을 생협 측에서도 계속해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해결되면 멀티 자판기 설치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시설의 변화를 연합학회실 리모델링에서 사회과학 행정팀과의 면담에서 1분기 내 연합학회실 내 사물함 등의 오래된 비품 철거를 확정 지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오후 3시 반경에 사회과학 행정팀 담당자님과 대면 면담을 한 결과 연합학회실은 사회과학과 행정팀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사실 무근이라는 답변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 연합학회실 리모델링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정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연합학회실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관리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협의 과정에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오래된 사물함 철거를 요구할 경우에 이제 사회과학대학 행정팀도 마찬가지로 오래된 공간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사물함 철거를 돕겠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준 바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빔 프로젝터 설치 및 관련 청결 문제 공간 홍보 부족도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청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공약 세 번째, 연희관 내 학생자치공간 확충입니다.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면담에서 과 학부 6개의 사무실 통합 및 학생자치공간 확충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다고 사전 협의되었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과학대 행정팀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긍정적인 답변이라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고민해 볼 수 있겠다, 건의해 볼 만하다 정도의 답변이었다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뿐만 아니라 오늘 대면 면담을 진행하였을 때 이미 학과 사무실에서 대학원생 관련된 조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빼기 어렵다는 학과 차원의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대공약 세 번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입니다. 대공약 세 번째
드디어 연희관 내 학생자치공간 확충 관련해서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연희관 내 학과 학부 사무실 통합과 이제 사회과학대학 행정팀 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학장단 및 행정팀 내에서도 논의가 된 안건이나 학과 사무실 내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해서 이제 실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넥서스는 학생 서명 운동 등을 통해 여론을 통해서 이제 공간 구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요. 만약 사무실 통합 및 행정팀 통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자치도서관 등 연희관 내 자치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일반적인 질문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넥서스 측의 정책 자료집과 어떤 이제 강의실 유세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전 협의 그리고 긍정적인 어떤 답변 그리고 최종 설치 등의 다소 이미 정책들이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된 것처럼 말씀하시는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답변이라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과 연관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최종 설치가 아니라 논의 중인 등 다양하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들을 확정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학우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그 문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네, 넥서스 정보부 강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확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멀티 자판기 설치 빼고는 없고요. 그리고 실현 가능성 측면에 있어서 오늘 행정팀과 면담을 진행을 했을 때도 학생들의 자치 공간 확충에 있어서는 공간 부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동의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차원이 이제 학교 내에서도 이미 논의가 된 바 있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학생들의 여론을 모으고 서명 운동 등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이 종료된 관계로 플로어 질문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그 전에 줌 관련해서 뭔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만 보이게 안 되나? 아, 비디오 고정하면 된다. 줘봐, 내가 할게. 땡큐. 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플로어 질문입니다. 공통 질문도 개별 질문도 모두 가능합니다. 시세협 협의 사항에 따라 선본 소속 학우분들의 질문은 금지됩니다. 현장 질문, 사전 질문을 순서로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질문에서도 실명과 익명을 차례로 답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장미 유권자분들 혹은 줌으로 참여하시는 학우분께서는 손을 들거나 손들기 기능을 통해 발언권을 얻어 성명, 소속 밝혀주시고 발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준비 시간 및 답변 시간은 각 선본에 2분씩 주어집니다. 네, 장내에 질문이 있으신 유권자분들이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 현장 질문이 생길 때까지 선관위에서 수업한 질문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우선적으로 드린 후 개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문의 답변 순서는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선본 A가 첫 번째로 답변하면 이어서 선본 B가 먼저 답변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수님들께서 장애 학생 우선 수강 신청일 이전에 확정된 강의 계획서를 게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회과학대학 강좌 중 일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채로 공백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우선 수강 신청 이후 강의실 온오프라인 형태 등을 변경하는 등의 사례로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희망하는 선본 있을까요? 네, 넥서스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넥서스 정보부 강성현입니다. 저는 2022년과 2023년 연희마루에서 교육권 의제를 다룰 때 본 강의 계획서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랐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희마루는 올해 4월 초, 10월 초 이제 학기당 2번씩 진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이런 것들을 강의 계획서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연희마루 최소 3개월 전부터 교육환경 개선 협의체 등을 활용을 해서 연희마루의 본 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법과 사회 과목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수강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강의 계획서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PDF 파일을 직접적으로 사전에 제공을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PDF 파일로 제공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교수의 임의대로 강의 계획서가 바뀌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연희마루 내에서도 강의 계획서를 최소 3주 전은 이제 공지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제 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장애인권 센터나 이제 장애인권 위원회와도 협의를 해서 이제 우선 수강 신청과 관련해서 이제 장애인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우선 수강 신청을 한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도울 수 있을지 등을 확인을 해서 더욱더 배리어 프리한 수강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측 선본 답변 듣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련해서는 넥서스와 다음 모두 강의 계획서와 관련된 공약을 다뤘기 때문에 충분히 관련성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되고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강의 계획서가 사실 의무라고 하지만 다소 권고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교수님들께서 다양하게 자유롭게 강의 계획서를 업로드하시고 또 내용을 변경하는 부분도 잦다는 문제 사실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강의 계획서를 한다면 학부들이 그 수업을 들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후의 내용 변경에 대해서는 장애 학생뿐 아니라 모든 사립인이 겪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꾸준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문제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내용이 빈약한 것도 문제고 또 강의 형태가 바뀌는 것도 문제고 또 시험 형태가 바뀌는 것도 문제 등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의무나 권고 차원의 그런 내용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강의 계획서와 관련된 이 질문과 통해 이제 배리어 프리를 연관해서 진행해 본다면 특히나 이제 장애 학생들에게 무리가 가는 그런 변동 가능성이 변동되면 무리가 가는 그런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시로 들어주셨듯 강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우분들께서 관련해서 여건을 고려하시면서 수업을 참여하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적으로 정말 권고나 의무라는 그런 단어를 떠나서 최소한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최소한의 그런 뭔가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교수님들께 건의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양선본 답변 모두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속기자 혹시 교체 진행하는 것인가요? 네. 지금 속기에 집중하시게 제가 공통 질문 바로 넣어드릴 테니까 다음 선본은 그냥 속기 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비 결선안을 보더라도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팀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도 결제 방식에 따라 한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선본이 구상한 다양한 행사 및 정책들이 인상 깊었는데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부족한 학생회의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신지 여쭤봅니다. 또한 재정 충당을 위해 제휴를 진행할 경우 무분별한 광고로 공지방에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 측 선본 2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충당 부분은 확실히 어떠한 정책이 나은지를 판단하기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답변은 저희의 공약인 학생 참여 예산 제도와 관련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즘의 학생회비는 사실 서비스 이용료로 전락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물함 이용료나 아니면 아카라카 등 행사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기 위해서 학생회비를 내는 등 어떻게 보면 시스템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측면에서 학생회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에
이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우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특히나 사회과학대 학생회비는 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학생회비가 결국에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또 행사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그 인식 자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공약으로 내세운 학생참여 예산제도 또한 이러한 학생회비의 인식을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학생회비 납부의 어떤 이용률을 더 높이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사회과학대학 동문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의 사회과학대학 동문회가 여타 다른 단과대학 동문회에 비해 네트워크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체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이제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사회과학대학 동문회와 컨택하여 동문회 내 네트워크적 그리고 재정적 체계를 정립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과학대 학생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명확하게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저희 정치개혁과 동문회에서는 네트워크와 재정을 나누어서 관련해서 다양한 학과 행사에 동문회가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비롯해서 보았을 때는 사회과학대학 전체적으로 동문회 체계만 정립한다면 관련해서 청송대 축제나 혹은 다양한 이제 선배들과의 어떤 행사 부분에서도 재정적인 걸 충당해서 진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넥서스 측 답변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서스 정보부 강성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과 단위의 동문회와 사회과학대학 단위의 동문회는 굉장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비는 현재 1년에 한 번씩 2만 원으로 걷고 있고요. 과 학생회비는 4년에 한 번씩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걷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회비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납부율이 현저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회비를 과 학생회비와 단과대학 학생회비를 같이 바꾸는 등 체계를 개선하는 형태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 넥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플러는 집행위원장이었던 제가 개인 계좌를 통해 학생회비를 납부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학생회비의 투명성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제 저희의 학생회비 내역을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휴 내역과 관련해서 이제 무분별함 공지방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제휴 충당법 관련해서는 저희 대공약 5번째 학생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휴 계정들을 한 번에 모은다라고 한다면 공지방에 있는 산발적인 정보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세터나 이제 큰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동문회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최소 몇 개월 전에는 행사에 관한 고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부금이나 아니면 지원금 이러한 형태를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행사에 있어서 적자가 발생하는 등의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 2월 세터에서 벌어졌던 사태인 이제 마이너스 500만 원 적자가 있었죠. 그러한 측면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학생회비에 대한 납부율을 올릴 수 있도록 더욱더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사업을 만들고 또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동문회와의 컨택과 관련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접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사전 질문 3개 진행했는데 혹시 장내 질문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정 성분에게 질의가 네, 가능합니다. 넥서스에 질의하고 싶은데 죄송한데 혹시 소속, 그리고 이름- 외교학과 2학번 네, 넥서스 성분에게 질의하고 싶은데 1번 대공약의 건물 신축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서승현 충정 후보자 시절 때 제시되었던 발전 계획안을 신고했다고 이제 써두셨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 신축 건물이 온전히 사회대만이 사용하는 건물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AI대랑 이제 융합 연구동으로 융합 이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고, 따라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건물 신축이라는 요구가 사회대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건지 현실적인 차원에서 여쭙고 싶고, 그 외로도 이제 연희관이라는 건물이 사회과학대 학생에게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건물 신축을 통한 강의동 구입 이런 정책이 과연 학우들의 공통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지, 그리고 설령 이게 필요한다고 해서 학우들이
동의를 할지 약간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비춰질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그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 정토회 때와 이어서 이제 저희의 대공약 1번 사리민의 미래를 위해 건물 신축 요구에 관한 질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본 내용 확인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어제와 오늘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을 방문하여서 본 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고요. 우선 저희 넥서스 정책 자료집 상에 있는 내용은 서승환 전 총장의 이제 발전계획서를 발췌한 내용이 맞습니다. 본 발전계획서 상에서는 이제 서승환 전 총장이 AI융합대학, 사회과학대학, 융합연구원 정도의 가칭 제2연구관 건립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에 사회과학대학 행정팀의 확인 결과 이제 본 내용은 이제 저희 연희관 위 대우관 위에 있는 목공소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금액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제2연희관 건립을 이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내용을 답변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설립된 이제 2015년에 경영관이 만들어진 바 있는데 경영관은 약 500억 원 정도 들여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작해 2015년 정도 약 5년 정도 걸리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제2연희관 건립을 위해서는 기자재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약 600억 원 정도로 잡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AI대회 및 사과대에 300억 모금과 더불어서 본교에 300억 모금까지 함께 더해진다고 한다면 약 600억 원의 이제 모금을 통해서 건물 신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건물 신축 요구뿐만 아니라 자치공간 내에서 어떠한 자치공간이 필요할지에 관한 논의도 행정팀과 이제 확인을 한 바 있는데요. 경영관이나 대우관, 공학관처럼 과방이라든지 대우, 동아리방, 마호관이 사무실과 같은 카페테리아, 24시간 열람실, 단과대학 도서관,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공간들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수업하는 것 그 자체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를 통해 사회과학대학 총동문회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간의 긴밀한 연결성 강화 마지막으로 총장과의 간담회로 본 내용을 공식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 가지 의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장내 질문 더 있을까요? 네, 없다면 준비된 사전 질문, 공통 질문 3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서스 선본에서 타선거운동본부 공약 이행을 공약에 포함시켜 주셨는데 다음의 공약 중 사림하고 분께서 필요로 하고 선호할 공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역으로 다음이 당선되어 넥서스의 선거운동본부 공약 이행에 협조적인 자세를 취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넥서스에서 다음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 협조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넥서스부터 발언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넥서스 부후보 장서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에서 굉장히 다양한 공약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역시 다음에 다양한 공약들 중 학우분들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약은 저희 역시 널린 마음으로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공동구매구역 JSA 공약이 학생분들의 선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송도에서 신촌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지방 학생들은 기숙사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이나 자취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혼자 살거나 아니면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이 생필품을 구매한다던가 아니면 다양한 물품들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구매하기에는 양이 너무 부담되고 또한 가격이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동구매구역 JSA 공약을 활용해 이제 사립민들의 어떤 수월한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하는 이 공약이 학우분들에게 필요한 공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측 발언 시간 2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가지 질문. 역으로부터 문자는 저희가 만약 당선되었을 경우에 넥서스의 공약을 같이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역이 그러니까 제가 답변이 아니면 이 아래 아, 네, 맞습니다. 아닌 건가요? 네, 그럼 역으로부터 이어서 습니다까지 다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역으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면 그 부분 제외하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해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각 성분이 가지는 각각의 방향성에 대해서 각각의 선호와 또 결정에 따라서 그렇게 학우분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그 학생회가
이루어졌을 때 그 혁신적인 변화와 연결을 기조로 세웠던 넥서스가 당선이 되었을 때 온전한 나다움이라는 방향성을 세운 이 다음의 기조에 걸맞는 그런 공약에 대해서 그 방향성과 함께 논의하면서 실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우려점은 지금 현재 넥서스가 제시한 공약이 주요 공약과 합해서 거의 약 550개의 공약이 있는데요. 사실 1년 아무리 장기적인 비전을 생각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학생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지라도 1년간의 그 인력과 재정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이미 이제 넥서스의 약 50개의 공약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우려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다음의 공약이 넥서스의 변화와 연결되는 기조 그리고 다음에 온전한 나다움이라는 기조가 합쳐져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우선순위가 이 논의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면 산발적으로 이렇게 무조건적, 절대적으로 더 많은 수의 정책만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장례 질문 있을까요? 네, 소속 밝혀주세요. 출력과 중학과는 비현입니다. 먼저 넥서스 3분의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법인대사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법인대사가 인정과 다르게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관련된 법적인 사항이 어떻게 확인이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좌를 개설하실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넥서스 정보 강성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저희 넥서스 정자집에 있는 더 투명한 학생회 및 관련해서 이제 법인 계좌가 언급이 된 바 있는데요. 이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한 후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사회과학대학을 제외한 총학생회 및 타 단위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관련 단체와 이제 서류 관련해서 확인을 한 바 있고요. 그리고 그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저희 넥서스의 당서류 공고 그리고 이 넥서스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떠한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무실에 관한 내용 그리고 기타 이제 넥서스가 어떤 단체다라고 하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이제 행정팀에 문의를 해서 저희가 만약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제공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한 질문에 있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받은 바 있어서 이러한 법인 계좌 등을 통해서 이제 개인이 직접적으로 계좌이체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내역이 이제 확인될 수 있는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인 계좌를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희의 상시 내역 이제 회비 사용과 관련해서도 더욱더 투명하게 재정 운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투명한 재정 운용이 바로 학생회비 납부율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장례 질문 있을까요? 네, 없다면 사전 질문, 다음 공통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개의 공약을 정책자료집에 담았던 제60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와 비교하면 넥서스는 44개, 다음은 33개의 공약을 준비하셨습니다. 모든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 학생회 내부의 체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생회와 비교하였을 때 변화될 학생회 조직의 구성에 대한 정후보 두 분의 구상이 궁금합니다. 네, 다음 측에 2분 먼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후보 남진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대면 학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또 다양한 행사, 또 다양한 학생들의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약의 개수가 다 함께 이제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러한 많은 수의 공약을 1년 안에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진행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와 또 그 목적성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그 내부 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 내부 체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앞선 이제 공통 질문과도 연관이 되었던 재정적인 그 구조고요.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의 어떤 배분입니다. 첫 번째로 재정적인 것은 저희 두 선본이 함께 말씀을 드렸듯 학생회비 자체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대학 총동문회와의 그런 연결성을 긴밀하게 여기는 것부터가 이제 학생의 어떤 인적 자원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자원에 대한 배분인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공약의 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사실상 사회과학대 학생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의 절대적인 수를 무한정 늘리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제 교육이나 인권이나 복지처럼 기존의 학생회가 그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금 용이했던 그런 국서의 분류에서 벗어나서 다음에서 제시했던 관련돼서 이제 학우들의 필요와 더 밀접한 그런 TF식의 구성, 그러니까 시험 준비와 관련된 어떤 TF와 국서, 그리고 혹은 복학이나 그 대학처럼 관련돼서 그 단절되었던 그런 시기 이후에 진행되어야 하는 새롭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들을 다루는 국서 등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국서를 재배치하는 것을 통해서 관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재배치시키고 또 인적 자원을 안에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또 선택과 집중하여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넥서스의 발언 시간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넥서스 정보 강성현입니다. 우선 이제 당선되었을 때 학생의 조직에 대한 구성이 궁금하다라고 답변을 주실 바 있는데 본 내용은 저희 부후보와 선문장과도 굉장히 밀접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저 정 후보는 이번 선문을 구성할 때부터 이제 지난 오픈런 당시에 경험했던 이제 정 후보 부 집행위원장 3인 체제와 이제 집행위원회와의 이제 괴리감을 최소한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정부 집행위원장, 부집행위원장을 두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에 추가적으로 기획전략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행정팀이라든지 관련 단체와 협의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국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넥서스의 분야가 총 6가지인데요. 제가 가안으로 만들어뒀던 게 뭐 교육진로국, 그 다음에 생활시설국, 대외홍보국, 소통행정국, 인권복지국, 문화교류국까지 총 6개 국서로 구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자치교육 관련해서 TF라든지 살인제 기획단, 이에 뭐 연희마루 TFT 관련해서는 이제 각 이제 역할에 맞게 각 국서에 배당을 할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연희마루 TFT라고 하면은 교육진로국의 국장에게 이제 TFT장을 맡기고 또 생활시설 관련해서는 또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행정팀과 협의할 수 있는 이제 내용을 맡기고 또 인권복지국에는 장애인권위원회나 아니면은 이제 장애인권 센터와 협의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고 문화교육국에서는 또 이제 살인제라든지 아니면 문화 행사를 맡길 수 있는 역할을 맡기고 소통행정국은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위원회 회의 및 속기록을 다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고 마지막으로 대외홍보국은 프로모션 및 기타 이제 디자인 제작과 관련한 업무를 맡길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6개의 국체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이번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집행위원회 모집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저희 선봉과 집행위원 모집과 관련해서 조금 더 긴밀한 논의를 거친 후에 국서를 최종 확정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현장 질문 추가로 있을까요? 네, 없다면 네. 실격과 이상학과는 기현입니다. 두 분 모두의 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대표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에서 분들의 연희마루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연희마루가 정말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모든 사회과학대학 학우분들의 의견을 담기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TFT에 지원한 사람들의 의견이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사립인 전체가 내가 학생사회에 제안한 정책이 정말로 실현되지는 않더라도 그 가능성이 있어서 정책으로서 실현될지 말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스템의 효능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학생들의 의견을 들을 것인지 정책으로서 생각해 본 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넥서스 측 먼저 답변 주세요. 네, 넥서스 정후보 강성현입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태현 학우님께서 말씀해주신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몇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연희마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일반하고 대상으로 TFT1을 받고는 있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참여도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고 올해 연희마루 같은 경우에도 연희마루 TFT 모집 자체가 거의 한 달 전부터 진행이 돼서 이제 시험 기간을 거치면서 쭉 진행이 되고 5월 달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희마루 진행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최소 3개월 전부터 교육환경 개선 협의체라고 하는 교육권에 집중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를 한 바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우리의 곁으로 소통 거버넌스의 변화를 이라는 분야에 있어
연희 신문고와 50인 안건 상정제를 명시하겠다라고 세운 공약이 있습니다. 본 공약은 이제 학생회 책상에 사원위 내에 50인 안건 상정제를 명시한다.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학생회 책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본 학생책을 개정을 해서 본회 회원 누구나 사원위의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희 신문고라는 제도를 통해서 정책 청원 제도와 함께 이제 시행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이 제안한 정책이 학생의 집행위원회 내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또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해서 효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학생들의 TFT 참여에 있어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수님이라든지 행정팀과의 면담과 관련해서는 사원위 보고안건 등으로는 공개가 되고 있으나 일반 학우분들은 사원위 안건지 자체를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는 사원위에 관한 소집 공고를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학우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용을 해서 안건지 자체도 저희 노션 페이지 등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측에서도 회의록을 1분으로 정리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한 측면들도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다음 2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정 후보 남순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희마루는 사회과학대학 대표적인 공론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터 시설까지 다양하고 또 중요한 의제를 다루게 되죠. 하지만 학생들의 그 수요 자체를 생각해 본다면 공론장에 참여하면서까지 내가 여기에 시간을 쏟을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들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 부분이 누군가 어쨌든 뭔가 해결해주겠지, 하겠지라는 그런 물음이 나오게 되고 이 누군가가 계속해서 학생회 내부에서 굴러나가기 때문에 연희마루는 점점 더 학생회만의 공론장이 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과 비롯해서 똑같이 이 학생 사회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그 학생회 자체의 그 약속이 반복적으로 불이행되고 또 효능감이 높지 않은 그런 정책들이 집행되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연희마루라는 그 사회과학대학의 공론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참여율이 높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큰 부분은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테러일 때부터 연희마루 자체를 알리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넘어서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연희마루의 이제 과정상의 TF가 구성이 되고 끝난 다음에 결과만이 보고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해서 과정 중에서도 꾸준히 계속해서 보고되면서 그 과정 중에서도 TF를 처음에 모집했더라도 TF에 포함되지 않는 학우분들 의견까지 계속해서 중간에 수합받아서 변형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넥서스 측에서도 관련해서 대표 공약으로 내세워주셨고 저희 다음 또한 중요한 거 꺾이지 않는 연희마루라는 정책에서 연희마루를 이해 확대 실시해서 이 의제가 보다 시의성 있고 또 연속성 있게 다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한 안건 상시 수합이 TF 설치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이어져서 이 연희마루의 과정 자체가 TF가 한번 구성되고 나서 그 이후로부터 쭉 학생회만의 공론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꾸준히 학우들이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양성분 모두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플로어 질문 세션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많은 관심 가져주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말씀 전하며 세션 종료로 수합된 질문은 각 선본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마무리 발언입니다. 각 선본에서는 정책 토론회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께 전달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한 시간은 3분입니다. 네, 선거운동본부 넥서스부터 마무리 발언 시작해주세요. 네, 넥서스는 으뜸 9호에서도 알 수 있듯 여러분의 곁에서 실질적인 일상의 변화와 연결을 추구합니다. 사회과학대학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고 신촌과 송도를 연결하고 너와 나를 연결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이전 때에서 겪었던 실수와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더 발전적인 의제를 발굴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 변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학생회로서의 역량 강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치교약 개정, 새내기 OT, 새내기 새로 배운 터, 연희마루, 아카라카, 대동제, 연고전, 사림제 등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로서 직접 활동하며 얻었던 인사이트를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집행을 약속드립니다. 학생회는 임기가 1년이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의 변화는 매우 더디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 이뤄낼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만을 보는 근시안이 아닌 건물 신축, 자치공간 조성 등 장기적인 사업에 대한 비전까지도 반드시 제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넥서스 정보 강서면입니다. 누구는 저희 넥서스를 보고 49개의 공약을 1년 내에 지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49개의 공약은 제가 오픈런을 할 때부터, 열람을 할 때부터, 이 학생사회에 입문을 하기 시작했었을 때부터 제가 하나하나 차곡차곡 쏘아 올린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정책들은 행정팀, 총장실, 교무처, 생활협동조합, 학생복지처, 국제캠퍼스 종합행정센터, 서울권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사회과학대학 운영위원회, 총학생회, 총동아리연합회, 각과 학부 학생회 및 사회과학대학 동아리연합회까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를 둘러싼 모든 단체와 당당하게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문화인류학과, 사회복지학과, 사회학과, 언론홍보영상학부, 정치외교학과, 행정학과까지 6개의 과 학부 구성원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사학에 걸맞는 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기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리민의 일상에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 이후에도 학생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학생회장, 부학생회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음 측, 네,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축 마무리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 피로감을 느끼는 학우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과연 앞으로도 꼭 학생회가 필요한 존재일지에 대한 의문 자체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학생회의 정책이 학우들과 관련성 있는 것을 넘어서서 주어지는 365일이라는 임기 기간 동안 어떻게 더욱 실효성 있고 더욱 체감되고 더욱 효능감 있는 정책을 선보일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다음은 온전한 나다움이 실현되는 사회과학대학이라는 목표를 삼았습니다. 학생회가 가지는 1년이라는 시간은 학생회에게 학우들에 대해 약속하는 것입니다. 학생사회에 대한 무관심은 학생회가 학생회만의 리그가 되는 것, 학생회가 바꾸고 싶은 것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리민이 필요한 곳에서 같이 듣고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학생회는 학생회 자체를 위한 변화와 혁신을 성과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학우들의 변화와 혁신을 돕고 발전적으로 도모하는 것이 중요한 단체의 목표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변화와 결과물을 내기 위한 안목을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공약은 약속이고 학생에게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책임감을 가지고 이행드릴 것을 약속드리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정되어 있는 재정 그리고 인적 자원을 활용해서 어떠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집중할 것인지 각각의 학생회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또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다음은 그 선택과 집중 안에 그 사리민의 하나하나에 존재하고 있는 온전히 나답게 존재할 수 있는 그 도전과 그 시작의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그 고민을 꾹꾹 눌러담아 그것을 선택과 집중하고 또 우선순위화하여 1년 동안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학대학 학생에 나온 것이 무엇인지 사림의 나다움을 위해 뛰어다니며 그 답을 찾아 더 큰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로써 정책 토론회에 준비된 모든 세션이 종료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토론회에 임해주신 양 선봉과 참석해주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는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선거 투표입니다. 사림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뒤에 정책 자료집이 배치되어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분씩 챙겨주시고요. 옆에 간식도 소소하게 준비했는데 나가시면서 하나 더 챙기셔도 되니까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